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2주 월요일에 2번 걸쳐서 저녁 8시 33분경입니까? 7월 15일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 하죠. 그리고 9월 12일, 그다음에 9월 19일인데 재밌게도 3번 모두 다가 월요일이고 똑같은 8시 반경이라면서요. 모르셨어요? 내일 저녁 8시 반에 기대하십시오. 지진들을 좀 느끼셨어요?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저하고 아내는 감각이 둔감한 건지 아니면 장로님들 사택 지을 때 내진 설계 하셨나요? 전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12일 월요일에는 서울의 그 나수정 집사님 친정 아버님 조문을 갔다가 간 김에 다들 명절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동행하실 분이 거의 없어서 그냥 아내하고 저랑 가면서 좀 다른 데를 들렸다가 왔어요. 그래서 저녁 늦게 그 시간 무렵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었는지라 지진파가 저희 차를 지나가는지 아마 못 느꼈는 것 같고요. 지난 월요일엔 진짜 전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지역 분들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그것을 느낀 것 같고 밑에 쪽으로 내려가서 대구나 또 경주, 울산 이쪽 지역 분들은 정말 그 심각성이 대단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잠깐 제가 TV를 이렇게 또 보다 보면 우황청심환 같은 것이 거의 평상시에 한 달 동안 팔려나갈 양이 다 팔렸다 그런 식으로 현재 지금 경주 지역에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은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떤 공포와 그 후유증들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큰 지진 그것만 12일, 19일하고 또 한 번 다른 요일에 약간 약한 거 3점 몇 짜리가 있었고 그런 굵직한 거 3개 빼고 소위 짜잘한 여진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거의 400회가 지금 넘어갔다 그러죠. 여러분 근데 일본은 어떨까요? 저희 가족 중에는 지금 30년 넘게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형 중에 한 명은 제일 동포였어요. 거기에서 살아온 세월이 아직까지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얘기들을 제가 좀 들어보고 또 일본의 지진이나 이런 실황은 어떤가 해서 인터넷에 이런저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낙 지진이 많이 나고 해서 그래서 내진 설계라 그러잖아요. 지진을 견뎌내도록 건축물을 아예 만들기 때문에 3점 몇 이 정도의 지진은 그 건물 안에서는 아예 느낌이 없다는데요. 그게 흔들려도 건물은 흔들릴지 몰라도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진동이 느껴지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공법들이 있다 그래요.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들에서는. 그래서 도대체 1년 평균 몇 회 정도나 지진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 지진이 하도 이렇게 일어나니 지금 여진이 400회가 넘었다는 이런 통계치를 발표를 하고 그러지만 일본은 그 통계를 아예 안 잡는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많아서. 워낙 많아서 굳이 그것까지 일일이 통계를 내고 몇 번이 지금 흔들렸고 이런 것을 발표할 수가 없을 정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진이 없는 달이 있으신가 했더만 거의 없는 달이 없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거의 매월 언제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언제나죠. 언제나 지진은 일본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태풍이 일어나잖아요. 태풍이 이제 남쪽에서부터 쫙 올라오면 일기예보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이 태풍이 지금 어디 남방 어디 몇 킬로 지점에 현재 진행 중이고 몇 시쯤에는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갈 것이다. 그러면 언제나 그 예상 진로를 2-3개 이렇게 그려 놓잖아요. 언제나 어때요? 한국 쪽으로 하나, 중국 쪽으로 하나, 또 하나는 일본 쪽으로 하나. 여러분 그런 일기예보 보실 때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중국으로 확 휘든지
일본으로 확 휘든지해서 우리나라에는 제발 상륙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늘 그거 볼 때마다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지금 생각해 놓고 보니까 참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누나는 어쩌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태풍이 상륙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우리는 우리나라에 상륙한 게 언제였어요? 꽤 오래전에 무슨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라호입니까? 하여튼 징크스가 있다 그러던데요. 한국말로 태풍 이름을 지으면, 매미가 또 그랬었나요? 하여튼 한국말로 태풍 이름을 지으면 한국에든 큰 피해를 입힌다던가요.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몇 번 되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 유심히 기억을 해 더듬어 보시죠. 중국과 일본 땅에는 태풍이 옆으로 지나간 게 아니라 그 육지 안으로 상륙한 것이 거의 해마다 한 번 꼴입니다. 과장해서 얘기하면. 또 그것뿐입니까? 올해 5월경에 일본에서는 화산 터졌어요.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화산의 그 분화구에 연기가 4,100m를 치솟아 올라갔대요. 좀 놀라는 척이라도 해보십시오. 4,100m 상상이 됩니까? 엊그제 여러분 강원도의 강촌이라는 데 있잖아요. 강촌이라는 데서 42m의 번지 점프를 하는 데에서 안전장치가 잘못됐는지 20대 여성이 뛰어내렸는데 줄이 풀려서 그대로 곤두박질 쳤어요. 다행히 밑이 땅이 아니고 물이라서 그렇긴 한데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어요. 그게 얼마라고요? 그거는 42m. 근데 일본의 화산이 폭발해서 그 화산재 연기가 얼마를 치솟아 올라갔다고요? 4,100m예요. 이 두 수치를 비교해 드려도 느낌이 안 오십니까? 화산재가 그만큼 치솟아 오르면 여러 지역이 화산재로 아예 덮여버린대요. 또 거기에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것과 화산재가 이렇게 막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구름에 의한 번개가 아닌 화산재에 의한 번개가 생겨진대요. 그래서 그걸 일명 화산번개라 부른답니다. 이게 얼마나 일본인들에게는 이것이 공포가 될까요? 여러분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본 사람들 진짜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14차 단기 선교를 일본으로 가겠다고 이제 정했기 때문에 과연 다른 나라들이 일본에 선교를 하는가, 또 선교를 한다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서 이렇게 일본 단기 선교 이렇게 6글자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교회들이 그 단기 선교 간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보니까 방문하게 되는 어떤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한인교회도 있고 일본인 현지 교회들도 있는데 여러분 대구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고 아마 성도들도 좀 다 그렇지는 않겠죠. 대구에서는 10,000명 넘는 교회가 생겨지는 게 꿈입니다. 우리 경상도가 전체적으로 기독교 인구율이 참 적잖아요. 우리 경상북도 최북단에 있는 우리 문경이나 영주, 안동, 청송 이쪽에서부터 부산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섬 지역인 거제도에 이르기까지 거의 공히 제가 알기로는 10%가 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서울을 가면 13만 명, 60만 명 이런 교회도 있어서 전 세계 초대형 교회 중에 5개 성도수, 단일교회에 성도수 5위 안에 드는 교회가 한국에 다 있다던가요? 몇 개가 있다던가요? 이런 얘기. 주로 서울 경기권에 있겠죠. 그런데 대구만 하더라도 10,000명 넘는 교회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꿈이 어떻게 하든 10,000명 넘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꿈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구 떠난 지도 벌써 10년 넘었으니 그 사이에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아직 들어보지를 못해서 여전히 그게 꿈인지 달성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본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보니까 물론 일본에도 좀 그래도 큰 규모의 교회가 있기는 있겠죠. 근데 전부 다 수십 명 내외의 교회들입니다. 어떤 교회는 10명도 되지 않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단기 선교 팀원이 그 교회 성도 수보다 많아요.
참 뭐 그럴만 하겠다. 일본은 원래 뭐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믿질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었는데 그들이 올려놓은 사진들을 다 보니까 그 마을 전체가 수많은 지진과 이런 화산 폭발 등 이런 태풍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해요. 대부분의 모든 마을 이 전체가 제대로 서 있는 건물이 없어요. 많은 사진들을 찍어서 그 사진들을 올려놓았는데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 대다수가 그 마을을 아예 버리고 떠난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생존하고 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경주 지역도 고택이 많아서 기와집이 많아서 그 기와가 지금 다 벗겨져서 그것을 다시 하지 않으면 그 밑에 목재 골조가 비를 맞아서 썩어서 붕괴될 위험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빠르게 복구를 할까가 지금 경주 지역의 고민이고 대통령에게 뭐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요청하고 아마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 일본은 어때요? 아예 복구라는 것 자체를 손 놓고 포기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와서야 소위 말하는 건물의 지진을 좀 견뎌내는 내진 설계라는 게 가능했겠지만 200년 전만 해도 그런 공법이 가능했겠을까요? 조금은 뭐 신경 써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집을 지어볼 노력은 했겠지만 일본인들이 이미 수천 년간 어떤 민족성이 형성됐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본인들이 좀 이해가 된다. 어떤 면에서 뭐 꼭 이렇게 제가 지금 굉장히 역사적이고 무슨 학문적이고 무슨 전문가적인 그런 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분히 제가 조금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들과 저의 지금 주관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일본인들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도 또 2차 세계대전 전에 어떻게 하든 뭐 말이야 거창하게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그런 얘기에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다고는 했지만 일본인들이 결국 일본 본토를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그 섬을 좀 떠나고 싶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람이 정말 지겹지 않을까요? 그래도 집을 짓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밭을 일구든 논을 일구든 집을 짓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우리 지역도 도공들이 많으니 옹기 가마를 만들어 놓든 또 혹은 지금 우리 임병근 집사님과 제가 임 집사님 저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임 집사님 얼굴이 지금 눈에 탁 들어오는데요. 이 버섯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물을 만들어 놨든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최소한 3년, 5년, 10년, 뭐 20년 그 용도에 따라서 이게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만들어 놓으니 6개월 뭐 7개월 못 가서 만약 태풍이든 지진이든 화산의 영향이든 부서졌다면 그게 일생에 딱 한 번이나 두 번 있는 거라면 그래도 사람이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볼 텐데 한 번 다시 했더니 또 무너지고 또 다시 했더니 또 다시 무너지고 또 새로 복구를 했더니 또 다시 무너지고 이것이 여러분 10번 20번 반복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일본인들이 조금 약간 미신에 많이 이렇게 창념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저건 지금 뭐 옛날부터 저 어릴 때부터 뭐 우리나라도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게 일본의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아닙니까? TV를 보시면 일본의 만화 영화가 참 많이 들어와 있는데 보면 전부 기괴해요. 기본 귀신은 아예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일본 영화들을 보십시오. 이제 뭐 서로 간의 그런 문화 교류 때문에 우리도 한류를 수출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일본 영화들이 많이 드라마까지도 많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저거 꽤나 나름대로 영화를 통해서 인사이트라 그러죠. 통찰력, 부분적인 지식 정보를 얻기도 하고 설교를 여러분에게 조금 더 호소력 있고 잘 들려지도록 하는 재미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영화에서 제가 통찰력을 좀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 스스로 저도 나름 못지않은 영화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가리지 않고 많이 봅니다. 거기서 많은 거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장르를 가르지 않고 뭐 액션이든 전쟁이든 역사든 멜로든 드라마든 뭐든지 보는데 일본 영화는 참 봐내기가 힘들어요. 보다 보면 제가 막 영적으로 오염되는 것 같은 느낌이 왠지 실체하지도 않을 그 귀신이
나한테 쓰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그랬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본류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을 좀 굉장히 경계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보다 보면 기본적으로 미신적 사고로 빠져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일본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미신적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이건 뭐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그들의 인생에 닥쳐올지. 또 여러분, 일본을 상징하는 그 하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화입니다. 화. 평화 그럴 때 말하는 그 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 하면 그들 스스로는 거의 100년 넘게 내전을 치렀던 나라입니다. 서로를 막 죽이고 하는데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패전하면. 우리는 뭐 아니할 말로 말 타고 저 만주로 해서 중국으로 도망갈 수라도 있잖아요. 그네들은 그 섬을 벗어날 수 과연 있을까요? 배 타고 가면 되죠. 예, 되겠죠. 근데 옛날에는 그 뱃길이 오죽하면 우리 고려시대의 몽골 제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다가 막힌 데가 일본이잖아요. 뭐 다른 더 서양 쪽에서도 결국은 이집트에 가서 또 막히기도 하고 또 러시아 벌판에서 막히기도 하고 했지만 이쪽 동쪽에서는 이 대한해협을 건너지 못하고 막혔어요. 뭐 때문에요? 일본인들이 말하는 가미가제, 신풍, 우리가 말하는 태풍 때문에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 섬을 벗어나서 한반도나 혹은 중국 대륙으로 도망간다 하는 건 아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좌절감이 될까요? 일본 섬 안이 정말 살기 좋고 평화로운 곳이라면 거기서 뭐냐 천년만년 살면 되지 딴 데로 아예 가야 될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이라고 하는 섬이 방금도 강조드렸듯이 얼마나 살기가 안 좋은 곳입니까? 근데 그곳을 벗어나기도 쉽지 않아요. 그 백길이 과연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참 불쌍하다. 그들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 화를, 평화의 그 화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어쩌면 자기들의 그 약점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 이제 넷째 누나가 또 제일 동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넷째 누나도, 셋째 누나는 아예 지금 30년 넘게 거기 살고 있고, 넷째 누나는 거기서 그래도 또 시댁이 거기 있고 하니 뭐 10년 가까이 거기서도 또 살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절대로 소리내서 안 싸운대요. 뭐 우리 문경분들이야 지하철 경험을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서울에서 지하철을 좀 타다 보면 아주 재미난 광경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심심하면 지하철 타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는 반드시 재미난 꼴을 보게 되니까 별 희한한 사람들이 별 희한한 짓을 다 해요. 막 소리내서 막 싸우는 건 다반사예요. 근데 일본을 갔더니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발을 밟았다든지 차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서로 몸이 부딪혔다든지 분명히 두 사람이 기분 나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잘 보세요. 좀 고개 숙이지 말고. 그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는가를 누나가 유심히 보고 저에게 알려주는데 이러더라고요. 이런데요. 눈을 이러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벨 고함 소리를 다 냈을 거예요. 근데 일본인들이 화를 내고 싸우는 게 고개 다라는 거예요. 고개. 그냥 이렇게 막 이게 몸을 부딪힌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지금 짜증나 이거를 그냥 몸으로 그냥 이 정도 표현하고 눈을 막 이렇게 하고 좀 흘겨보는 그 정도가, 그러니까 전혀 소리를 안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라고 하는 동영상 같은 데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데모하는 거하고 격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한이 맺힌 것 같아요. 우리 한민족을 가리켜서 한의 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본인들의 한은 우리의 한을 더 넘어선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 한을 다 누르고 감추고 없는 듯이 살기 위해서 평화의 화자가 우리의 정신이다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있지만 그들의 실상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좌절감과 절망감과 미래에 향한 불투명한 그것은
악이 바친 것 같아요. 그들이 데모할 때에 그들이 누군가에게 뭔가 불만을 토로할 때 그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저건 목이 쉬는 것 차원을 넘어서 성대 결절이 되겠다. 저건 정말 악에 바쳐서 지르는 소리가 아니겠는가. 그들이 고함 지르는 그런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도 뭐 목소리 크기가 뭐 다른 민족의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지 않아요? 여행지 가면 한국 사람 모인 곳은 어디든지 알 수 있대요. 굳이 뭐 추풍령 넘어서 우리 경상도 지역으로만 넘어오지 않아도 지방 불문하고 호남 사람도 충청도 사람도 기호 사람도 해외만 나가면 다른 민족하고 여타가 여실히 구분되어지는 목소리 큰 민족이 우리 한국인이지만, 일본인들이 열이 받치면, 그들의 분노가 표출이 되면 그 광기는 우리 한국인하고는 도저히 견줄 수가 없는 한이 그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14번의 단기 선교를 하기 전에 첫 번째 일본 땅을 먼저 밟으려고 결정했었다는 그 사실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부임 전이니까요. 전혀 제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알지도 못한 일이었는데, 해외에 선교를 하자. 물론 그 이전에 단기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줄 압니다만, 단기 선교를 할 때 우리와 가장 안 좋은 관계에 있었던 일본 땅을 먼저 가자라고 결정을 하셨다는 얘기가 저에게 크나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14차에 일본에 선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우리 담당하시는 교육자분에게 보고 듣기는 우리 청년들 한 3분 정도, 그다음에 해마다 가시는 우리 장로님 아마 또 신청하신 것 같고, 중고등학생들 7명 정도에서 현재까지는 11분이 지원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마 해마다 평균적으로 한 9박 10일 정도였는데, 작년과 요번엔 조금 그래도 날짜 수가 많이 줄어 있지 않습니까? 며칠이죠? 30일에서 6일이면 31일까지 있으니 그래도 7박 8일인가요? 며칠 준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이 일본을 한번 여러분 할 수 있다면 한번 마음을 내서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얼마나 그들이 참 불쌍하고 가련한가. 저는 외국에 대한 얘기를 참 들으면 들을수록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이 아닌 외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우리나라는 감사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마 외국 나가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이런 곳이 있는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비슷한 상황 조건인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나라가 또 있죠. 비슷한 조건에 저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요, 오죽하면 런던 포그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영국의 런던의 안개. 그냥 안개가 아니라 이 영국 런던이 워낙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를 뜨는 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워낙 습하고 그늘지고 구름 끼고 안개가 껴있는 날씨가 많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기본 우울증과 관절염은 갖고 있대요. 여러분, 영국의 대표적인 음식이 피쉬앤포테이토인가요? 그죠? 생선 튀김하고 감자칩, 여기다 레몬을 그냥 좀 으깨가지고 즙을 뿌려서 먹는, 그게 영국의 대표 음식이랍니다. 영국은 요리라는 개념이 아예 없대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우리 경상도도 농토가 적어서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호남 사람들은 워낙 먹거리도 많고 너무 많이 나서 저장을 했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장식품이 발달해서, 그쪽은 묵은지가 대표라면 우리는 그렇게 저장해놓고 먹을 거리가 많지 않아서 바로 양념해서 먹어야 돼서 겉절이를 많이 먹는다고요. 맞습니까? 안 맞으면 할 수 없고요. 근데 여러분, 영국이 그 모양이래요. 영국에는 요리가 없다라는 유럽의 이 웃기는 그냥 농담 썩인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영국에는 식재료 자체가 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사실은 영국인들이 지금 EU에서 탈퇴하겠다고 지금 투표해서 했죠. 하고 후회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뭐 때문에 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이 이유를 만들어 놓고 이슬람 사람들을 마구 받아들인 것이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그래요. 지금 영국 사람들 이 기독교의 전통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자, 물론 그들도 2차 세계대전까지는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데 전혀 양심적 가책을 느끼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유럽 전체가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어지고 나서 영국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역시나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지난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이 보여준 모습과 일본이 보여준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비슷한 환경에 비슷한 조건,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섬나라이지만 복음이 들어간 영국과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물론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이 걸어가고 있는 일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럽은 말씀드린 대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유럽 전체를 함께 살아야 되겠다는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화약고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죠. 중국과 일본과 우리와 북한과 조금 더 넓히면 미국과 러시아까지, 이 지역은 완전히 여전히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갈등이 첨예하게 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에도 복음을 다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 중국과 일본, 특별히 중국보다는 일본이 여전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아요? 이 일본 사람들의 의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뭘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제 마음도 그냥 저의 마음대로 하면 일본은 싫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 사람과 말도 섞고 싶지가 않습니다. 일본어로 배울 수 있는 수많은, 저에게는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일부러 배우질 않았어요. 그 말을 제 입으로 내뱉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지메니 가미와 덴토 지워 소조 사랬다.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의 일본어입니다. 얼마든지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나라 말을 일부러 내뱉는 것 자체가 저에게도 싫습니다. 그럼 그것은 저의 감정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 재난이 많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일본 사람들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디던 그때의 그 마음과 그 정신이 다시 한번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인들이 어쩌면 9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비록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본인들의 그 자존심이 있어서, 그들의 그 교만함이 있어서 절대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지금도 행하고 있는 그런 악한 말들, 악한 행동들, 악한 계획들은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웅변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미 지원을 하신 11분과 함께 한 분이라도 더 그곳으로 나아가서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먼 나라이지만, 가까운 나라이지만 마음으로 먼 나라라고 하는 그 일본이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운 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그 단기 선교를 갈 때에 그때는 어느 선교사님과 협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은 치바현에 있는 이도현 오은주 선교사님입니다. 저는 사실 이분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대부분의 어떤 선교사님들은 새로 부임하셨다면서요. 저는 점천제일교회가 후원해주고 있는 어느 지역의 아무개 선교사입니다. 귀국할 일이 있어서 귀국했다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 찾아오질 못하면 주중에라도 저를 만나고 가시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메일로라도 소식을 전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몇 년이 지나도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이분 도대체 누군가? 저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인가? 곧 은퇴를 앞두신 분인가? 별별 상상을 다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인터넷을 막 찾아 들어가서 이것저것 막 검색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한 5, 60명 되는 단체 사진 속에 있어서 도대체 어느 분이 이도현 오은주 선교사님인지 알 길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가 돼서 이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하셨죠. 재미난 것은 저하고 같은 시기에 신학교를 다녔어요. 신학교 동기였어요. 웃기죠? 저희 한 학년이 900명이 되기 때문에 같은 학년에 같은 해에 신학교를 다녀도 누군지를 몰라요. 제가 나름 좀 설레발 치고 다녀서 100명, 200명 정도를 아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은 그 700명 중에 속해 있었나 봐요. 뭐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우리 오은주 선교사님은 아마 그 오정원 우리 장로님과 먼 아마 일가가 좀 되시나 서로 조금 안면이 있으신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분들이 제가 알고 나니까 기억이 좀 나요. 신대원 다니는 3년 동안 조금 이렇게 보고 했던 기억이. 우리 교회에 뭔가 자꾸 소식을 전하는 것 자체가 폐가 된다고 생각해요. 벌써 일본에 가서 많이 현지화가 된 것 같아요. 극도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거나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일본인들의 습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힘들고 어려워도 도와달라는 말도 없고 그저 연초가 되면 연합장 삼아 성도들과 함께 사진 찍은 것을 보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해마다 그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제 보고 있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우는 아이에게 젖을 더 준다고 제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소식을 전하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역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은 그저 묵묵히 자기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 또 최근에도 그 원전 근처에서 관북 지역이었죠. 그쪽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 원전이 과연 지금 안전한가에 대한 염려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가기를 꺼려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곳에서 계속 살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갈 수 있다면 한번 동참하셔서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도 한번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어져서 그들 민족성이나 혹은 그들의 정치 세력들의 의식 자체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 이 극동아시아 지역이 조금 더 평화롭고 조금 더 정의로운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그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수천 년 형성된 그들의 민족의식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살 길을 위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14차 단기 선교를 위해서 오가는 모든 길들, 이제는 일본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14차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할 수 있다면 함께 지원해서 동참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